네, 클로징 벨 라이프. 7월 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었네. 전고점 3133. 3133. 3133. 전고점 장중에 넘었네요. 맞아요. 장중에 연고점 오.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야. 아니 바깥도 대단한데? 핫하고 시장도 너무 핫하지 않나요? 네, 오, 핫해요. 핫해. 클로징 벨도 이렇게 빨갛게 핫하네요. 빨갛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오케이. 오늘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에 대한 평가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개인들이 진짜 많이 샀는데 확실히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뭐 외국인이 팔던 말던 그냥 사실 오늘 고점갱신은 그냥 개인이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트리거는 정부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사주 뭐 의무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슝슝 올라가서 확실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싶긴 한데 확실히 개인의 힘이 매우 세다라는 네. 거를 오늘 한번 다시 느낀 시장이고, 우리 로컬 이슈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글로벌 다른 나라들 지수 대비했을 때 정말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도 좀 단결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단결이 잘 안 되는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되면 또 잘 되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시장의 흐름이었고, 또 이제 지주사, 그 증권사 이런 쪽들이 움직여서 결국엔 상법이랑 뭐 배당분리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주주 환원 쪽으로 많이 쏠려서 오늘 좀 유의미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그 지주사, 증권사, 금융, 은행은 약간 오전에 그 프라핏 테이킹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은 예. KB 포함해서 많이 말을 올리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힘이 어차피 말씀드린 유동성입니다. 네. 유동성. 유동성까지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유동성? 유동성 모르죠. 유동성은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330조 가계에서 남은 돈이 있다고. 그 중에서 빚 갚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자동차 람보르기니면 다 안 사고 그러면 돈 남겠죠. 330조에서 10조, 20조, 30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보세요. 어제 작년에 외국인이 올해 4월까지 판 게 38조고 네. 5월, 6월 달 들어와서 33조 정도, 32조 정도 나갔는데 외국 그 기관이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사람들 추정하기 시작한 게 30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이 바로 안 들어와도 그냥 버틸 수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은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버틸 수는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도 편단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보고 야 15% 룰 그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아? 다각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말만 해주면은 그런 유동성에서는 끝이 없죠. 물론 관세가 일본은 15% 해주고 대한민국은 만약에 25% 해주고 반도체 관세 뭐 보편 품목 관세를 한 28% 이렇게 때리고 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조정의 빈이죠. 근데 그런 게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개인만 사주는 장인데도 연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 못 한다고 했잖아. 그러네. 잘 못해. 바보라고 바보야, 했잖아. 바보. 이때 4,500원을 팔아. 근데 또 5천을 보고 외국인이 산 거면 어. 또 바보는 아니지. 천재지. 외국인이 사? 외국인이 팔았다니까. 5천 팔았지. 보고. 아, 팔았다니까. 팔았으니까. 팔았네.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예, 저희가 아니 시장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시장 보고 진행을 왔어요. 하는데 시장은 보고 와야지. 적어도. 보고. 예, 아니, 외국인은 오늘 오늘 팔았습니다. 앞부분 송출이 안 됐다. 송출이 안 그래가지고 됐어?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요거 신경 쓰느라고. 앞부분에 와 있었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와 있었잖아. 그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뭐. 와 있었어요. 와 저는 와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와 예. 있었어요? 예. 예. 저야 뭐 항상 20분 전에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던 게, 뭐 저희는 아니죠. 제가 주장하던 거. 민주당에서 요거 코스피 5천 만들고 싶어서 계속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5천 될 때까지 맞아. 계속 이거 장작 넣을 거다, 휘발유 넣을 거다.
근데 민주당이 오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또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EB 발행이 또 급증하니까 민주당이 요거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상법 개정안이 오늘 중으로 발의가 됐다. 이게 뭐냐? 네. 자사주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 아오. 네,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무조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삼성이나 뭐 다른 기업이나 자사주를 사기는 사. 네. 근데 대주주, 그러니까 이 재벌들의 지분율이 워낙 낮고 약하다 보니까 이걸 소각하면은 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안 하고 뻗팅겼단 말이야. 근데 다른 외국 기업들은 요거를 자사주를 매입하면 네. 거의 무조건적으로 100% 소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소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간다. 그래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라. 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각이 15조, 소각 기대감이 커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박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부국증권 상한가 간 요인이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되게 좋은 내용에 제가 인트로에서도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멘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되파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소각을 해버리면 그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장은 보통 사고 바로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매우 좋은 이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신문기사에서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 내는 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확실히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밸류에 대한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손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대통령이 이끌고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제화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를 강하게 만드는 좋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자사주 소각을 1년 내에 하라고 하는 게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협상이 좀 잘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어도 배당 수익,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을 동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도 이익을 보니까 어차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주 가치 높이면 주가 올라오면 자기도 좋고 이렇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35% 이상이면 또 분리 배당 가세도 받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꼭 소각을 다 해야 된다. 약간 예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주 신중하게 하는 기업도 나올 것 같아요. 소각을 할 정도로 소각을 한다는 일단 돈을 두고 자사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여유가 있지 않거나 이익의 증가가 확실치 않은 애매한 회사들은 네. 아마 자사주 매입할 때 조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작용 아닌 그 프로세스 중에서의 이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명시되는 것이 일정 기간에 그 자사주 매입의 실제 액션을 오히려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일부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도지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박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니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자사주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데도 자사주를 사서 오너의 지배를 더 강화하게 시키는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작용이라기보다. 두 번째 거는 당연한데 네. 여유가 없어도 분위기가 되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자사주 배당 성향 높이고 이렇게 몰려갈 수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서는 그런 처지가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이제 그게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시행도 안 했고 그건 제한이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 1년 만에 할지 어떤 예외를 줄지 모르니까 지켜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엄청 많은 회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걸로 좋은 포지티브한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좀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존 버님 또 들어오셨네요. 땡땡땡땡땡. 어서 오세요. 땡. 박은하님께서 와우 처음 시간 맞춰 들어와서 땡땡땡 해봅니다. 장례 사문 못 참지님도 오셨고요. 네. 양말님 들어오셨고 비님께서 더워요 땡땡땡. 김자선님께서 날이 더워서 너무 짜증 나는데 그나마 장이라도 올라서 기분이 풀린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더운데 장이라도 좀 올라야지. 맞아. 그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고 뭐 하죠. 맞아. 예. 자 그리고 탈감님 오셨고요. 지단선님 자사주 소강은 기본이다. 네, 기본에 충실하라. 라이브님께서 오셨고요. 권종근님, 전효미님 땡땡땡, 네. 민돌아빠님, RMBM님, 재밌당님, 꿈결님. 꿈결님이 이 말씀하셨네요. 중국보다 배당 많이 줬으면 좋겠다.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률이 적습니다. 적어요? 예, 평균적으로. 예. 겐조님도 오셨고요.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3,13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12조. 사상 최고가 부분에서 거래대금까지 더 터졌으면은 이게 이제 반반이긴 한데 안 터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또 많이 터지면 손바뀜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거래대금 12조 정도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 볼륨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서 거래대금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79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 5조 5천억 되고요. 확실히 코스피는 뭔가 위아래 움직이는 게 좀 보이는데 코스닥은 조금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은 확실히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뭐 조단위도 막 사고 지금 네. 오늘도 5,800억 사서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걸 다 받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이 이렇게 7천억 정도를 팔면은 원래 대부분이 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끝나거나 좀 많이 밀리거나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개인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되게 스마트해지고 좀 정보도 요즘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빨리 돌다 보니까 예. 좀 의견이 많이 일치가 되는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건 신기한 좀 구조인 것 같고요. 선물은 오늘 좀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이 나가면서 금투 물량 좀 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적절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도 별로 안 좋고 니케이나 뭐 다른 나라 증시 대비했을 때도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져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원달러 환율이 1375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더 높아지면 증시는 로컬 이슈로 너무 좋은데 네.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건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서 이 원달러 환율은 좀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화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안전자산에 대한 선심리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유가나 뭐 금 크게 뭐 변동 없었고요. 오늘은 구리가 좀 많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뭐 상승세를 보고 네. 전고점 뚫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종가로는 3,133이어서 이전이랑 똑같긴 한데 장중에는 그래도 3,137까지 갔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뚫는 거가 지금 이전과는 예. 그리고 지금 쉰지 며칠 됐습니까? 1주, 2주, 지금 3주째에 신고점 뚫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1, 2주 쉬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더 이 상승 고점을 네. 넓힐 만한 기대감도 갖고 계신지. 이 7월 달까지는 뭐 내일 모레 공청회도 있고 그다음에 9월 달 정기 국회 앞두고서 뭐 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7월 말까지는 전개된다고 하잖아요. 2분기 실적이 뭐 초를 아주 크게 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럴 것 같고 마지막 주는 이제 그 8월 1일 날 그 관세 직전에 미리 뭐 이렇게 뭐 스몰도 나오니까 그 실적도 그렇고 그 마지막 주는 조금 긴장을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는 이런 기조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그 증권주 좋았잖아요. 네. 어저께 이어서 신영 또 날라가고 하는데 신영. 이제 증권주 리포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목표 주가를 뭐 싹 올렸더라고요. 오. 근데 보통 제가 뭐라 그러죠? 목표 주가 곱하기 얼마?
목표주가 0.8. 0.8. 아, 이 똑똑하네. 이제 근데 지금은 분위기 좋으니까 0.9 정도 오케이. 해도 되죠.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새로 높이 목표주가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내 성향을 안 알나 봐. 곱하기 0.8인데 했는데도 네. 아직도 여유가 있어. 한참 높아요? 한참은 아니고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구나. 끌어올리려고 아. 그런 것 같아서 뭐 한두 주 내지는 오케이. 한 주는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증권주 할 때 그거 한번 잘 네, 보여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이따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료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기사들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소각 의무화의 기대감. 아까 전에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신영 말씀드린 것도 제가 신영증권을 얘기했을 때 이게 정권이랑 코드가 맞는 게 자사주 비율이 엄청 많다.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주목 받을 거다. 뭐 이 얘기 했었는데 신영증권 오늘 올라갔고 부국증권, 뭐 조광피혁, 뭐 일성 IS 뭐 이런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신영은 자사주 비중이 53%, 조광피혁이랑 일성 IS도 46%, 48%.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커스, 인포바인 뭐 이런 애들인데 얘네도 자사주가 46%, 54% 이렇게 있대요. 네네. 근데 궁금한 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법안 자체가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소각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너는 무조건 몇 %로 줄여라는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서 이런 종목 따라가고 뭐 요거 쫓아가고 이런 게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가능한 건지. 네, 일단은 제가 확인한 내용, 제가 이제 신문을 읽었던 걸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의 자사주 보유하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인 거고,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시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건데 이게 기존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던 거에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게 되는 거고, 근데 기존에 있는 걸 안 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 기존에 있는 거를 건드려야 시장이 흔들리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건 이거를 그럼 몇 %까지 날려야 되냐, 기존에 있는 거 다 날려야 되냐,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도 어쨌든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어쨌든 소각이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통 주식수 줄어들죠. 주식 가치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주식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각한 만큼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퍼센테이지로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은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보유를 많이 한 기업들이 오늘 많이 상한가 가고 부국증권이 바로 상한가 간 것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나 금융주 안에서 이제 증권은행은 정부가 가장 강하게 압박할 확률이 높은 산업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많이 작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9월에 정기 국회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시기가 이렇게 일정이 픽스가 네. 되고 내용이 픽스가 되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처분하게끔 하는 게 기본 방안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엄청 많잖아요. 50%면 엄청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고 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10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자사주도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내에 처분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기업들이 소각하기 싫은데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자사주를?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압력이 있겠죠.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 그래요? 무섭네. 근데 먼저 그냥 팔아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걱정되니까 이번 달로도 다 자사주 팔아버려? 예를 들어서 그거 아마 사업 제대로 하려면 그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그게 되나? 그러니까 있는- 법적으로는 법이 안 됐으니까 지금 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요이 땅에 갖고 이거 법정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이다. 이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팔 수는 있죠. 법적으로 말고 방법이 없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아까 증권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롯데 지주 있잖아요. 우리가 롯데 지주. 걔도 한 30 몇 프로 갖고 있거든요. 예. 오늘 엄청 올랐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한다라고 하게끔 강제가 실질적으로 된다라고 본 거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자사주 소각 싫다고 안 하고 버팅기면 어떡하지 이랬더니 암살자님께서 그럼 회사를 소각시켜버리겠지. 아, 회사 소각. 회사 소각. 강한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따 할까요? 예, 이따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로컬적인 모멘텀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을 받고 있다.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된다 쪽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로 가보면요. 오늘 좀 방산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방산. 오프닝벨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 멘트 뭐 이제 그 부분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이슈 그리고 오늘 또 때마침 나와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네. 이렇게 해서 3박자가 좀 맞아서 오늘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힘에는 뭐 결국에 증권이나 지주, 금융주들의 강한 상승으로 인한 지수의 든든한 버팀목도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구리 쪽 오늘 영향 많이 받았고요. 뭐 화장품이나 뭐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이 오후장엔 좀 많이 강했던 것 같고요. 통신주도 뭐 나쁘지 않았죠. 조선도 뭐 깨작깨작 올라갔습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다시 움직이는 방산일 것 같은데요. 이게 증권주, 지주사 뭐 이런 애들도 다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좀 멀리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가 뭐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이제 워낙 산업이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또 어느 정도로 될지. 근데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들어와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좋은데 네. 방산주를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이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기사 내용들 좀 보시면 방산은 항상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좀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좀 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한 2개 정도 계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한도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계약할 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풀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투심인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좀 유의미하게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대신에 전고점은 꼭 뚫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잘 기준점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까요? 오늘 차트를 봤더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시 이제 그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사실 크게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샀고 기관도 LIG 넥스원을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좀 방산을 네.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왔다. 다시 조금 생각이 그럴 수 있죠. 바뀌셨는지. 네,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지주하고 금융주가 많이 올라갔고 조방편, 특히 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까 카멘트가 트럼프도 한마디 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마디 했으니까 을사을상 올라가는 거 개별 뉴스가 없어도 이럴 때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미리 선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아까 보노님하고 비슷해요. 다만 그 새로 올 때 새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는 것은 수급이 안 뺏기면 되거든요. 네. 수급 경쟁이잖아요. 수급 뭐가 있어요? 지주 금융주가 더 가고 그리고 또 뭐가 큰 게 있습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있잖아요. 그 중에 셋 다 안 쫓아오면은 걔네는 거의 안 쫓아가지 않나요? 반도체도 못 지금 쫓아가고 2차도 안 오늘만 쫓아. 봐도. 그러면 이제 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셋 중에서 뭔가가 쫓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좀 가다가 이거 좀 많이 올라왔네 하고 약간 숨고르기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알아봤고요. 다른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아까 화장품도 보였고 스테이블 코인, 증권, 지주, 구리, 조선. 구리, 오늘 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구리,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긴다,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구리에는 50%, 의약품에는 최대 200%의 관세를 예고했는데 또 우리 주력 산업이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구리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호님께 여쭤볼까요? 구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관세의 영향을 받았고요. 네. 이제 7월 한 2일, 1일부터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이거 한번 마감 섹터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쪽에 관세를 적용시키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LME 재고가 거의 80% 정도가 없어졌다. 그때부터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구리 선물 가격이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간밤에는 구리를 픽스를 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선물이 9.3%인가 10%면 상한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그냥 한 방에 갱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넥스 거래소부터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은 워낙 이제 증권이나 지주나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별로 못 움직인 거지 아마 시장이 안 좋았으면은 바로 상한가다 직행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별로 안 좋긴 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데 또 추가적으로 페루가 이제 요 칠레 광산이라든지 뭐 페루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요한 그 주요 구리 생산지가 있는데 페루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차질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소규모 광부들에게 지금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채굴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생산량이 또 급감을 할 거기 때문에 원자재는 수급 불균형이 생긴 상황이 나오면은 가격이 막 엄청 튀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런 주요 지역에서의 이런 생산 차질에도 구리 가격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원자재 가격이 소재 기업 수익률에 어떤 이게 충격을 줄까요?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은 전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과가 바로 가능해요. 그런 이 법이 있어요. 제가 법 명칭을 까먹어서 그런데 바로 그냥 경과가 되고요. 그래서 뭐 구리를 다루거나 구리 쪽에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요거잖아요. 구리의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1989년 이후 최대 폭으로 급등을 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로이터는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시기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예상보다 좀 높았다.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구리광산업체 종목이 5% 가까이 올랐고 구리는 철, 알루미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그 금속인데 수입량 기준으로 칠레산이 많고 그 다음 캐나다, 그 다음 멕시코산. 근데 이게 지금 수입되는 요런 그 나라들이나 수입량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요거를 관세 부과해서 얻는 게 뭐예요? 여기다 관세를 이렇게 때려서?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저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앞당겨서 보면은 그 재고가 제가 아까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미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저것 때문에 관세가 생기면 어쨌든 미국 내에 수입되는 모든 구리에 대한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고량을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그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관세 이슈가 생기면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심플하지 않을까요? 미국에 그 상장된 기업이 있다는 거는 생산량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예. 걔네 더 밀어주기 위해서 걔 밀어주기 위해서 관세 때려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강업체 관세 내려가서 미국의 철강업체 이렇게 주가 오르듯이
그러면 자국 생산 이렇게 독려하고 늘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근데 궁금한 건 이 구리는 닥터코퍼라 그래서 필수 소비재 중에 필수 소비재잖아요. 필수 산업재. 네, 그리고 가격 전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세를 50% 올려버리면 모든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비난을 받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어, 그것 때문에 풍력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구리 또 쓸 때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코스트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이것도 때리더라고 50%. 그래서 저도 때린다 해서 하는데 50%라서 어이 뭐야 이렇게 많이 때리네. 저도 깜짝 놀라긴 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이구산업, 풍산 뭐 이런 우리나라 구리 업체들의 주가가 저기에 탄력받아서 오른다라고 하면 그건 왜 오르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얘네들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걔네는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맞아요? 사실. 아니면은 테마성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테마도 맞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고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풍산 같은 경우도 구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키스트론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대체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제 대체 수요가 높아질 거니까 주가가 오른 거고, 그 안에서 다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죠. 가격 전가가 되는 거예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으니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 철강 업체가 그 전가시키면서 바로 수익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원자재는 네.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가격 전가가 아까 가능한 법이 있어요.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 5글자가 있는데 나 그 욕 먹겠네. 네, 왜? 그거를 뭐가 전가를 안 할 수가 풀리는 아니 거예요? 뭐가 안 가격이 풀려? 전가되더라도 어. 내가 1달러 사던 게 1달러 50이 됐어. 그렇지. 그럼 P가 올라갔잖아. 올라갔죠. 그럼 Q가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미국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럼 미국 기업들이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쪽에 대한 Q가 늘어나겠지. 내가 파는 건 P가 올라가더라도 Q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봐봐 자동차 그런 논리로라면 자동차 관세 때려 맞았어. 그럼 자동차 주도 올라야지. 그만큼 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자동차 관세 50% 매겼어. 그러면 뭐 미국 자동차를 사겠고 현대차를 안 사겠네? 이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가격 전가를 해서 뭐 자동차도 가격이 더 올라가서 결국 수익이 늘어나겠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리는 그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자재 가격이랑 제가 알기로는 제품 가격에서 더 과하게 매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 전가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제 용어가 까먹어서 그런데 그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걔네가 이제 구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럼 재고자산 가치도 높아지는 것도 있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동차랑은 차이가 있는 게 자동차는 어쨌든 소비자한테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산업적으로도 괴가 다른 거죠.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전선 깔아야 되는데 전선 안 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가가 일단 쉽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구리 가격이 높아진 거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다고 네, 얘기 드렸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래 갔을 때는 이제 상황별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를 안 할 수도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메커니즘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거를 구리는 가장 원활하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아요. 필수 산업재. 어차피 필수 써야 산업재. 되는 거고 자동차는 가격이 올라가 안 사면 되는 거잖아. 못 사는 거니까. 그건 아닌가? 맞아요. 또 맞아요. 놀리는 거죠. 아니. 맞아요. 쉽게 아니 그래서 생각하면 풍산하고 그렇지 않나? 요런 네. 구리 이구산업 요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아니더라도 음. 풍산은 또 방산 이슈 그렇죠. 기반으로 되어서 총알. 밸류가 너무 떨어져 있어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심지어 풍산에 올라가니까 풍산 홀딩스까지 밸류가 싸다 그래서 올라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세가 제가 다른 것만큼 목표 주가하고 괴리까지 안 재봤습니다만은 그 괴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은 이런 것까지 있으면 좀 더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을 역행시키거나 아까 부작용이 나타날 땐 좀 이렇게 루프를 돌다 보면은 네. 그때는 부메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단시간에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발레론님께서는 네. 또 인플레 시기에는 원자재 수익률이 좀 좋다. 아. ETF 그렇죠. 하나 편입하면 좋다. 뭐 이런 어. 의견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상승 섹터 중에서 지주사 한번 여쭤볼까요? 아유 지주사가. 네. 오늘 그 LG GS, 롯데지주 뭐 요런 애들 좀 올랐는데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지주사 랠리 소외된 포스코 GS 하반기 유리하다. 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한국거래소 자료라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대형 지주사가 얼마나 올랐나. 한화가 250%, 두산이 157%, LS가 108%, HD 현대가 63%, CJ가 61%나 올랐어요. 얘네가. 와. 그리고 SK가 55%. 요렇게까지 커트 치면 네. 얘네들 남는다. 아. 20% 미만으로, 아니 30% 미만으로 올라가는 애들. 포스코홀딩스, GS, KT, 롯데지주. 오늘 올라간 애들이 꽤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기사의 논조대로 지주사 중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애들이 여기에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더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약간 모멘텀 받아서 그렇지 하창원 본부장님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업이 안 좋은 애들은 가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게 키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제일 뒤에 보면은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는 신세계. 이제 이마트라는 게 요즘에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것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CJ도 CJ E&M과 올리브영 관리가 있어서 올라오고 SK야 뭐 하이닉스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수조도 있고 그러니까 저 보시면은 다 이게 한화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화. 시작해서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주사가 더 많이 올라온 건 전 분명 본업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두산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갔으니까 LS도 LS 일렉트릭이랑 뭐 이런 것들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져 보면은 KT KT? GS KT 는 GS 특히나 뭐 있나요? GS 편의점. GS 편의점 있잖아요. 여름 특수. 여름 칼텍스도 있잖아요. 칼텍스. 예. 원유. 그게 NAB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GS. 약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홈쇼핑도 생각을 있어. 해고 보면은 약간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좀 진짜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너무 안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지주사가 너무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괜히 그거 물릴 것 같으면 저라면 그냥 하나라든지 좀 잘 나가는 지주사를 더 사는 게 어차피 살 거면 더 잘 나가고 수급이 더 잘 받쳐주는 쪽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주사 중에서 약간 배짱 있는 믿을만한 큰 아들, 그러니까 자회사, 큰 자회사를 맞아. 하나 네. 끼고 있으면 저게 유지가 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애매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있는 거 사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위에 있는 거 사라고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 선택은 위에 걸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정부가 계속 이 증시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나 뭐 이런 걸 많이 샀겠어요. 그쪽이 수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샀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더 세게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밑에 저기는 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올라가면 다 팔고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잘 나가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다들 GS25시 GS25 편의점은 GS다 편의점은 내 친구다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요거 지주사 김장일 본부장님 코멘트 있을까요? 근데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업 아까 말한 자회사 똘똘한 놈을 할 것이냐 그러면 SK 스퀘어하고 한화하고 두산 이런 순서입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를 90% 복제한 거고 하나는 그 뭐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75% 복제한 거고요. 네.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65% 복제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시고 주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가? 그럼 걔네들이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기세가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80% 너무 저기 좀 박한가? 그럼 90%까지. 근데 90% 넘어가면서까지 쫓아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올라간 절대적인 거 하면은 아까 잘 말씀하신 키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CJ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CJ 같은 경우도 왜요? 아까 가장 좀 덜 갔어요. 그리고 밸류가 그나마 좀 싼 편이에요. 물론 SK가 더 쌌는데 SK가 좀 오늘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CJ도 볼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오르나갈 건 많습니다. 뭐 삼성물산만 열심히 보는 사이에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고 저번에 뭐야 한국현대 한국조선해양 주식 EB 발행했던 KCC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디리버티브 그러니까 파생적인 주식들도 많거든요. 근데 롯데지수를 쳐라 이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 22% 올라갔는데 네. 롯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잘 되는 걸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밸류가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걸 가져갈 것이냐 근데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 조방변은 다 팔고 지주하고 증권주만 한 50% 실을 것이냐 네. 이런 선택의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 밸런스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장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네. 한쪽이 계속 2주 동안 한 50% 가고 나머지 정도는 마이너스 10%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의 그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리 좋아도 그 지주 중에서 한 두 개 맥스 이렇게 고르는 식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정현 본부장님 화면 중에서 최근 조회 네이버 화면 나오던데 저 중에 하나 골라서 사면 되나? 한번 보여주세요. 제 거? 제가 뭘 좋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유 종목 아니에요? 응? 아, 보유 종목? 아니. 전 조회- 추적 못하잖아요. 네. 여기서 뭐 하나? 아 이거? 여기 뭐 있어? SK스케요? 특이한 거 여기서 좀 아, 약간 특이한. 이름 모르는 거 있지? 없어. 다 아는 거야. 넥스트 뭐야 저거? 다 아는 거네. 예, 저거 좀 모르는 거 없어요. 몰래 검색하신 거 있을 저거 거야. 모르는 저거 뭐예요? 왜 올리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혼자 움직이네? 아이. 혼자 움직여. 알겠습니다. 저런 걸 잘 봐야 돼. 아. 여기서 표면적으로 하는 그러네. 것보다 실제를 아이고. 봐야 된단 말이야. 저게 예. 킥인데. 눈치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하창원 본부장님 화면 켜주시면은 상승 섹터 중에서 지주사했고 방산했고 구리했고 증권 해야겠죠? 오늘 많이 갔으니까요. 두 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 리포트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어때? 어.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오케이 일단 증권 올랐으니까 네네. 한번 리포트 한번 보죠. 네, 요게 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가 더 중요한 거 있는데. 8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증권사 다 아는 내용을 적었어요. 목표 주가 올리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증권 산업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하고 퀀트 수치적으로 콜라보를 했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랠리. 결론은 끝났네. 랠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카톡까지. 내가 안 한 건데 자꾸 왜 그래요? 이거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 중에?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 같아. 지금 뭐 자료 일단, 보내시려고. 예. 일단 그 증권업이 0.9배 정도에 왔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좀 까리까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유동성, 거래대금 올라간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핵심이 이거니까 이거 봅시다. 요거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실래요? 네. 요거 페이지 10. 페이지 10. 이거 크게 해주실 겁니다. 네. 이거 보면은 상향을 했어요. 근데 어제 종가잖아요. 여기 어제 종가잖아요. 여기 이런 거. 요거 상향한 거 곱하기 0.8에도 여유가 아직 있죠. 오. 자기 의지를 보여준 거지. 그냥 밀려서 하면은 한 12% 이렇게 13% 이렇게 목표 주가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크게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PBR이 여기 보시면 PBR이 올해 기준으로 0.98이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보면은 0.68, 0.67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ROE 여기가 ROE가 얼마야? ROE가 요거 빼놓고 대신증권 빼놓고 대충 10%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키움하고 삼성증권 정도만 배당 수익률 의미가 있네요. 주가 많이 올라서. 하지만 미래에서 배당 진짜 안 준다. 미래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아, 그래도 anyway, 그래서 미래는 배당이 아니고 어쨌든 ROE하고 봤을 때 PBR이 현재 이 상태인데 목표 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준다는 이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상법 이런 것이 뭐 흐물어지지 않나. 그래서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도 증권주 전반적으로 뭐 계속 하던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저기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해라, 부동산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식에 몰빵해라 이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증권사들이 앞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요즘에 또 서학개미들도 미국장에서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해외가 사실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좀 비싸요. 이게 4848 많이 하면은 내가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지만 매도 금액에 곱하기 뭐냐 평균적으로 0.25 하시면 돼요. 그럼 100번 매매하면 25% 날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그거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 또 신용 엄청 하잖아요. 신용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자 한 10% 합니다. 네, 그런 것들 10%짜리 이자 우리 5% 이자 준다고 해도 은행이 줄 서서 하잖아요. 10% 이자 내면서 신용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증권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대금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거, 뭐 예탁금도 많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금융 상품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뭐 RP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증권주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뭐 수익성을 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리포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목표 주가를 던진 것 같잖아요. 그냥 던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래 대금 말씀하셨는데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20 몇 조다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올해 말 내년도 이렇게 갖고 그 연도별로 반기별로 거래량에 대한 자기 나름의 추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대충 기록하기로는 한 20에서 30%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1년 내로 그 정도면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허황되게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가장 탑픽을 키움증권하고 미래 에셋 증권을 했는데 미래 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제 탑픽이라는 개념에서는 그거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그 리포트를 보시면 머리를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권주 정리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타임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린치 나온 거. 네. 상승 섹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죠? 네. 코인 하나만 물어볼까? 무슨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네. 오늘 요거 중에서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중에 오른 게 뭐 전자결제, 전자화폐, 애플페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뭐 요런 종목들, 삼성페이, 그 페이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요런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논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재료가 뭐고 이거 한경 기사 보여주시면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하냐 vs 게으른 소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어디로 가는 거냐 무슨 이해상충이 있다고 또 그런 논쟁도 아직 온고잉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가 여기 판에서는 주제입니까? 핫 이슈.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오늘은 왜 오른 건지부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요즘에 상표권 출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표권 출원이 그냥 딱 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국내 업체에서 두나무랑 이런 데서도 60개 막 이렇게 했다던데. 네, 그걸 아,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거로 이제 침범을 못해요.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표권 출원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막 그 브랜드 뺏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건 이쪽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그냥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스테이블 코인이 됐었어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이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수혜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찝는 거 내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가 이제 6월 4일, 5일 이때거든요. 그때부터 차트 돌려가서 한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수수료 부분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냥 비자나 이런 거에서 1.5, 1.6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수수료 0.12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결제액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1.34%가 얼마나 크겠어요. 속도 부분, 무역 부분 또 들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페이도 잘 공부해 보시면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현금을 거기 안에 있는 화폐로 바꿔가지고
적립받으면서 하잖아요.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사이버 머니가 사실상 돈인 것처럼. 또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대신에 그걸 제가 폐쇄형이라고 붙이는 건 그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오픈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오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걸로 바꾸면 뭐 온누리 상품권처럼 이제 뭐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네이버에서 쓸 수 있고 카카오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요. 지금 중국 홍콩은 중국에서는 본토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홍콩에서는 미국이 스텝을 밟으면 바로 홍콩으로 바로 따라가요? 땡겨서 해요. 오. 바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뭐 국채도 사고 할 건데 그 기준점이 해외로 아예 가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자영업자들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유통 라인이 여러 기술이 개가 있네. 유통 라인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하면 얘기가 엄청 길어져요. 왜 테더가 있고 왜 USDC가 있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류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뭐 진행이 되는 방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가 크립토 위크예요. 크립토 위크여가지고 아마 지니어스법이 7월 말 안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해외 기업인 서클이 그걸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 지금 이제 뭐 미주라든지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은행을 갖고 있는 쪽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매우 안 좋게 줘요. 근데 그거 아닌 쪽들은 되게 또 나쁘지 않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자기네들 파일을 뺏길까봐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올라갈 거고 그쪽 움직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거 다 움직일 겁니다. 차트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가 사실 오늘 더 중요한데요. 네. 이 하락 섹터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네. 그래서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멋있게 날 수 있는 스투시 반팔을 가져왔어요. 네. 예, 건강 반팔입니다. 오늘 왜 멋져 보인가 했더니 아이 스투시 때문이지 다. 스투시 예, 때문이었네.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스투시가 다 했네. 스투시를 입었을 뿐. 네. 예. 팔볼 프린팅 앤 터프 기어 요 반팔인데요. 네. 스투시 건강 반팔. 이 소재가 진짜 좋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응. 그러네. 입고 러닝해도 돼. 런닝? 응. 입고 수영해도 소재가 그만큼 좋아요. 네. 예. 디자인이 2종 택 1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요게 저희가 지금 흰 색깔. 요게 8볼 그거래요. 맞아, 이게 유명한 거.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엄청 유명한 8볼. 팔 여기 볼에 팔 여기 있는 거. 저 손가락 좀 지금 아니, 어떻게 자꾸- 여기 있는데 어떡해요? 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내가 했으면 큰일 날 짓을 지금. 미안해요. 네. 네, 8볼 프린팅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8볼 이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터프 기어. 이것도 유명하죠. 예, 두 개 디자인 중 하나. 근데 이게 정상가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싸요? 원래 비싸요. 16만 2천 원인데 핫딜가 4만 9천 원에 저희가 와,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품 맞아요? 정품이래요. 오. 이게 미국 유명 쇼핑몰 아울렛에서 거래해서 떼온 거래. 정품은 증빙도 해주신다고. 증빙이 필요하면 이 센터 문의하면 자료 드린대. 그래서 XL부터 S까지 저는 105인데 XL을 입었습니다. 네. 105인데 XL. 그래서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 제일 중요한 게 발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시원하고 편해야 되는데요. 네. 뉴발란스 샌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정품 매장이랑 동일하다고 하고요. 네. 블랙 있고 화이트 있고 네. 예쁘다. 220부터 290까지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정상가가 67,600원인데 네. 핫딜가는 58,000원에 백화점 상품이네요. 백화점. 이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네. 푹신푹신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잘 만드는 거 많잖아요. 뭐? 배, 반도체, 무기, 배터리, 자동차, 네. 샌들. 샌들. 네, 그렇게 안에 뉴발란스 들어갑니다. 샌들. 샌들 강국이에요, 예. 우리나라. 그래서 뉴발란스, 백화점, 요거 샌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투시와 뉴발란스 샌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주 좋은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여름 수혜주가 힘을 별로 못 썼다는 거. 오늘 뭐 좀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날씨가 오늘 올 때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날씨가 정말 거의- 숨이 막히더라고요. 오. 네, 한증막 들어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반도체 소부장, 원전, LNG, 여름 수혜주. 궁금한 거?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안 가니까 요거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께 네, 네. 여쭤볼까요? 그 반도체 소부장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때 올라갑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가거나 너 왜 쟤만 가지? 우리도 수혜인데 라고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면 되는데 둘 다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관세 뭐 반도체도 맞아요, 둘이 맞아요. 말고 뭐가 있었죠? 아, 그 제약 바이오도 관세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달 말로 한다는데 반도체가 미뤄졌는데 그것도 한 뭐 보편관세 비슷하게 상호관세 비슷하게 25%뭐 15%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은 네, 어떻게든 나오거나 1차 나오면은 일단은 미국 회사들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위축되는 게 맞아요. 위축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실제 발표돼서 관세를 15% 매겠다. 20% 매겠다. 25% 매겠다.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국 업체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가격을 높여서 파는데 반도체가 내 반도체를 사갈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한테 네가 저를 짊어져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게 가격 정가. 누구치 가격정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는 제품 중에서 누구한테 팔아요? AMD도 팔고 브로드컴도 팔고 엔비디아도 팔고 애플도 팔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삼성 하이닉스한테 가격을 높여서라도 가져가겠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있겠죠. 정도가 있지. 그래서 이제 25%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25%는 만약에 한 15% 이하면은 그 정도면 괜찮죠.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나와야지 안다. 나와야지 한다. 근데 오늘은 미리 괜히 겁을 먹었다. 그런 게 있다. 조금 더 예리하게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예. 아,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난 답을 못 찾았거든. 지금 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네. 종목들의 흐름이 확실하게 엇갈립니다. 두산 테스나 요런 종목은 빌빌대잖아요.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얘도 빌빌대. 근데 반대 솔브레인 홀딩스 얘도 빌빌댄다. 근데 잘 보면은 SNS텍 지금 주가 좋죠? 네. 거의 올라갔네. 신고가예요. 지금 거의 신고가예요. 이거 지금 몇 월입니까? 작년 4월 이후에 신고가. 여기에다가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 이거 봐. 파크 시스템즈 오, 신고가예요. 잘 가네요. 오늘도 올랐어. 4.5%. 오. 거기다가 이오 테크닉스 제가 좋아하는 거.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도 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애들이 요런 애들은 흐름을 왜 다르게 가져가는가? 네. 예리하죠. 네, 예리한데요. 각자 달라서 그래요. 각자 달라요? 이젠 그 아쉽게 글쎄 안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넥스틴, 넥스틴. HPSP 음. 이거는 경쟁 요인이 있어요. 넥스틴은 그 중국이 이제 수요가 안 좋아서 안 좋을 거고요. HPSP가 대장주였잖아요. 그는 TSMC 말고 얘네들이 고객이 삼성하고 인텔이거든요. 네. 삼성하고 인텔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좋으니까 올해 수익은 그저 그럴 겁니다. 반면에 그 뭔가 뚫으려고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시도했던 주식 안 싸지만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하고 SNS텍.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파크 경우 시스템즈. 그 파크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 이런 거는 그냥 패키징 회사거든요. 오도 못 받으면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오도 못 받으면 꽝이에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파크 시스템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반도체 장비 회사이죠. 와. 그래서 밸류가 거의 30배 정도 될 겁니다. 문제는 항상 비싸다는 게 비싸 보인다는 게 이슈죠. 근데 30% 성장에 30% 마진이라면 30배 줄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현미경 만드는 회사가 뭐 그렇게 열심히 뭘 해요? 현미경이 렌즈 그냥 만드는- 그냥 현미경이 아니에요. 그냥 알로 아니에요? 알로? 안경점?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애니멀이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얘기하면 쉽지 않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10배는 더 어렵다. 다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파크랜드는 어떠냐? 예. 넥스티는 왜 그런? 아니, 나중에 반도체의 시간이 한번 오면 뭐 하창 본부장님도 저도 이제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의 시간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면은 이제 한번 특가를 한번 그때도 됐네, 오는 시간이. 주식하고 안 오는 주식하고 갈릴 것 같아요. 아 와야 되면은 9월 달까지 와야 돼요. 9월 달? 10월 말부터는 보신대요?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응.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와야 되는데 10월 넘어가면은 안 오거나 안 가는 애는 안 가고 간 애들도 이익 실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 4분기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는 놈만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조절하라고. 네. 우리 PD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간 부족하다고 시간. 아니, 가셔야 되거든요. 아, 가셔야 갈길 돼. 가셔야 되니까. 어딜 가? 지금 안 끝났는데. 방송이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가지 마세요. 예. 하락 네. 섹터 뭐 추가적으로 더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별로 없죠. 별로 없는. 아니요,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이유가 있어요. 그 OBBBA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다시 없애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에서도 썬런 대표적으로 썬런 이런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생에너지는 의미가 있는 하락이고요. 이제 이 정책적으로 하루 만에 뒤집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OBBBA에서 조금 수혜 예를 들면 배터리나 이런 쪽들도 좀 빠져나왔잖아요. 그쪽도 사실 언제든지 팰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바꿔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이 좀 미국에서는 풍력이랑 태양광 전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무슨 내가 종목 상담했다고 그러시네. 내가 종목 상담하느라 시간 다 썼다고. 난 비중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잠깐 쓱 살펴볼까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해 오신 특징주 이마트. 아, 요즘 이마트 잘 가대. 맞아요. 이마트가 잘 가는 게 합리적인 게 맞아요? 아니, 워낙 싸서 그런가? 주가가? 뭐 싼 것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뭐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것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삼겹살이 거기서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g당 1,100원 이럴 거예요. 1,100원? 네, 삼겹살 진짜 싸네. 통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삼겹 부분 뜯어낼 때 있고 또 보쌈용으로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나뉘어서 덩어리로 사는 거. 네, 덩어리를 크게 사서 소분해서 막 먹거든요. 근데 그냥 삼겹살로 잘려져 있는 것도 1,3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육점 가서 사 보시면은 싼 데 가보셔야 한 100g당 2,600원 할 거고 좀 암태지 잡은 걸로 보면은 막 4,000원대 이래요. 100g당.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백화점 가면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제가 이런 고기 시세는 좀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거 보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단점으로 대형마트 이거 이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긴 한데 그거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규제에 대한 좀 타격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이제 대형마트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주가 꽤 많이 요즘 오르더라고.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 롯데, 쇼핑 뭐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도 주목을. 그러니까 만년 눌려있던 종목들이 가는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이 기대감이랑 좀 모멘텀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소비 쿠폰 발행해 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런 대기업한테는 쓸 수 없잖아요. 대형마트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써요. 못 쓰지. 거기 안 네, 돼요. 못 쓰는 거예요. 백화점하고.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소비 쿠폰? 한 사람당 50만 원씩. 뭐 50만 원, 너 15만 원밖에 못 받아. 뭔 소리야? 50만 원 받아요? 뭐 50만 원 이상한 받는 소리 하고 말씀하시네. 있는데 15만 원이야, 15만 원. 근데 어쨌든
그냥 정부 정책에 대한 밸류업의 기대감 그리고 물가 안정으로 인한 좀 싼 거를 찾자 대형마트에 대한 니즈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밸류도 거죠. 좀 쌉니다. 워낙 싸죠. 0.25 예전에 그 한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 큰 수달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더 올라가라.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왜냐면 직전 고점을 아직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봉우리가 더 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다른 봉우리가 있고 좀 점프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려달라 했는데 아무리 요청을 해도 요게 좀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렸고요. 어쨌든 큰 산맥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있었던 그 3,300대 뭐 지금 분위기라면 뭐 충분히 가시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라고 응원도 하고 뭐 같이 하나씩 좀 십시일반 사면 또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오늘 개인이 주도했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잘 가는 거 보고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응원하는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은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영어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를 봅니다. 근데 이게 미리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그 두통을 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뭘까? 도슨트니까. 제가 아하. 통역사니까 네. 작품 해설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여주실까요? 영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33페이지. 예. 영어니까 읽어드릴게요. Great wind is blowing, and that gives you either imagination or a headache. 작품 해석할까요? 네. 해주세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온다. 네. 근데 이게 너한테 두통을 줄지 혹은 영감을 줄지 그거는 모르겠다. 맞죠? 맞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정신없네, 골 때리고 힘드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윈드는 어디서 불어오냐에 다르죠. 우리가 테일윈드하고 헤드윈드가 있죠. 그렇죠. 헤드윈드는 나가는데 맞바람 붙어서 자꾸 나를 뒤처지게 하는 거고 이번에 윈드는 헤드윈드가 아니고 테일윈드도 있죠. 네. 국가에서 밀어주는 상법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그 관세라는 그 헤드윈드가 있지만은 뒤에서 부는 바람 이 그 테일윈드가 세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미지네이션, 영감을 주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저께 보여드린 것처럼 불하고 배어가 맞붙고 있는데 아직은 팽팽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을 잘 넘기면 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번 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작품 해설 해드릴까요? 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아라. 지금 거대한 바람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 거슬러서 뭔가 내가 찾으려 그러면은 역풍 맞아서 힘들고 헤데이크 두통 와버리고 네. 뒤에서 잘 따라가면은 쉽게 그 바람 타고 가가지고 더 쉬운 투자, 더 쉬운 곳에 도달할 수 있다. 8월에는 네. 도달할 수 있다. 예. 똑똑해. 똑똑하죠? 예, 고맙습니다. 자, 4시 28분이어가지고요. PPL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의리있게 다들 안 나가주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걸 했는데. 예. 자, 하나은행. 저희가 뭐 국장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아직도 미국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왕 미국장 할 거면 네. 수수료 좀 아끼고 좀 아껴야죠. 편하게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은행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증권 앱으로 송금하랴, 송금한 거 달러로 환전하랴, 아이고. 환전 수수료 겁나게 비싸요. 네.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만 있으면 미국 주식 투자 이제 훨씬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매매 마진율 100% 환율 우대는 기본이고요. 네. 하나 은행이랑 하나 증권 앱이랑 연동되어 있어서 은행 어플에 그냥 입금을 하고 100% 우대로 환전 받으면서 증권 앱에 들어가 있어요. 투자해. 오, 너무 좋다. 딱 좋죠. 네. 해외 주식 입문자, 숙련자 모두를 위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한 첫걸음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더보기에 저희가 또 달아드렸으니까요. 더보기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딱 장중에 신고가 터치했으니까 영업정, 내일은 이제 3150, 종가에 3200, 3200. 3350
소리를 질러. 아니 3199 3199 구도 좋다. 3199. 한번 건너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많이 네 종목이 네 종목. 올라가야 종목이. 됩니다. 네 개 작아.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